반갑습니다.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. 어제 올려드렸던 아시아나 IDT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HLB 테라퓨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먼저 보면 일봉상 형성했던 박스권 구간대를 이탈을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이슈가 이제 대주주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매도를 한다. 그래서 어떤 대표 어떤 주주들 장내 매도했다. 지분율 15%인데 1% 팔았네. 1.6% 팔았네. 얼마 팔았네. 증여했네. 장내 매수했네.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틈을 타가지고 우리 기관 형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? 동매도를 하고 있다. 자, 오늘 매도를 보면 그렇게 굉장한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. 근데 일단 대주주 매도 물량이 어차피 나와봤자 다음주 4거래일 남았고,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하더라도 4거래일 이내에 또 이제 많이 빠진 자리에서 매수 해가지고 또 이제 환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이탈을 하더라도 어차피 며칠만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좀 3% 넘게 빠지길래 원래 빠져야 하는 그런 하락장이 이번에 시작이 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, 그렇게 따지기에는 거래량이 좀 미비해서 일단 봐야겠지만 내년 이제 주가 추이를 좀 봐야겠죠. 일단 60선 이탈을 했고, 이제 공매도는 2차전지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환매 분위기가 나온다면 또 2차전지가 2023년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지수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요. 이제 지수를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2015, 16, 17년도 때 이제 중국 시장이 급성장할 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, 엔터, 이런 드라마 이런 게 이제 진출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즌에 화장품주, 엔터주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시즌이었는데, 그때 이제 중국 성장률이 이제 5%, 6% 이렇게 나올 때고, 우리나라가 한 2, 3%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나라가 급성장을 하니까 수혜를 본다, 이런 이제 이슈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약주가 어느 정도 좀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이제 시즌이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또 급락이 나왔죠.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시대가 열렸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60선대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귀환을 했던 게 코로나 이슈였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를 붐을 일으켰던 고점대를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쌍봉 맞고 빠졌어요. 그 다음에 다시 그 붐이 일었을 때, 코로나 시즌 때도 지지를 받았던 그 라인대를 다시 지지를 받고 있어요. 물론 이제 120선대를 이탈은 했지만 결국엔 이제 지지받는 그 라인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고 많이 바닥권이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움직임 봤을 때 지수보다는 강한 움직임이죠. 주봉 분위기는 20선 아래에 있는 건 유사하지만 일봉상 분위기는 강한 편이다. 그래서 순환매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거나 다시 상승 견인하려면 이 지수를 견인할 만한 규모를 갖춘 그런 이제 섹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게 이제 HLB 테라퓨틱스였고, 그 다음에 제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근에 있는 또 중국이 이제 또 하늘길도 열고,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는 인구, 그 다음에 또
국내에서 이제 또 여행을 가는 인구, 이런 이제 사람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항공주가 회복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, 유튜브에서랑. 그래서 오늘 이제 8%대 상승이 나왔죠.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. 그다음에 뭐 이제 TA 항공, 얘도 이제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. 이제 내년에 항공주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대한항공은 뭐 미지수다. 뭐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적재 관련된 그런 매출도 좀 상당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물음표가 있다. 그래서 이제 LCC는 좋은데 대한항공 어떻게 될까? 이런 또 기사들이 오늘 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짚어드렸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뭐 2%, 3%, 4%씩 이제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또 누적 수익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좋은 또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또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, 이제 오늘처럼 빠지는 시장도 있었지만 좋은 종목은 또 회복할 때 또 후딱후딱 갑니다. 제가 어제 또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메가 EC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죠. 메가 ECS가 이번 달에만 한 98% 거의 100% 정도 올랐죠. 그런데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5배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와도 100%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제가 에버리지는 30%라고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, 얘도 3만원대까지 빠지고 만원대까지. 그래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등락이 막 10% 20%씩 나오긴 하지만 또 한번 회복할 때 30% 50% 회복해주니까 저는 시간만 기다려준다면 수익은 우리 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일단 뭐 항공주도 이제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제약바이오도 다시 이제 내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오겠죠. 왜냐면 중국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. 뭐 이제 많은 코로나 치료제가 패스트트랙도 뭐 인용이 되고 이제 판매도 되고 있지만 이제 제가 먹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코로나면 뭐 무슨 약 이런 식으로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. 뭐 또 먹어도 금방 낫지 않습니다.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잘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독감 약조차도 좀 효험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독감 걸린 지 10일이 넘었는데 냄새를 거의 못 맡아요. 이제 후각이나 미각을 좀 잃었습니다. 코로나 때도 잃었는데 독감 때 또 잃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목이나 이런 게 안 나는 거 보면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이제 같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좀 섞이면서 변이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건 2차전지 위주로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오늘 또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랑 466억,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의 규모 대비 100% 이상의 그런 이제 또 공급 계약 이슈도 있었고, 뭐 유일 에너테크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이나 뭐 이제 LG 시리즈가 또 이제 뭐 신규 투자를 한다든지, 그 다음에 뭐 신규 수주를 받는다든지, 그 다음에 또 나눠주는 이슈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텔레그램이랑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LG발, 뭐 그 다음에 SK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주가 미국에서 온 수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기업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올려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수주 이슈들 나오고
저는 이제 또 내년에 장비주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이제 장비 섹터들의 이제 수주 이슈들도 나와주고 해서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온다면 그 한 번이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나스닥도 지금 이제 더 빠지면 나락가는 자리긴 한데,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는 회복을 미국만큼은 못했으니까, 미국만큼 오르지도 못했고, 이제 뭐 따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단 뭐 수주 공시 나오면 이게 또 누적돼서 한 번에 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안 가더라도 그렇게 뭐 걱정되는 자리는 아니라서 일단 뭐 2차전지 뭐 분위기 좋다. 어차피 숫자로 주식도 숫자놀이고, 매출 규모가 있으면 그것 또한 또 숫자놀이 아니겠습니까? 뭐 숫자로 증명하는데 뭐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삼화알미늄, 옛날에 이제 알미늄 관련돼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, LG 엔솔이랑 2조 원대 양극박 공급 추진한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혼자 쌌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게 이제 조일 알미늄이죠. 이제 얘네가 이제 소재를 제공을 하면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, 물론 이제 조일 알미늄만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조일 알미늄이 삼화 알미늄에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, 왜 조일 알미늄은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갈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.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삼화 알미늄만큼은 안 올랐으니까. 그래서 조일 알미늄은 이제 정말로 손이 많이 타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삼화 알미늄을 이제 중심으로 기사가 나왔지만, 그래도 이렇게 갈 거면 조일 알미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도 좀 했고, 그 다음에 뭐 DI 동일이라든지 1위 기업, 뭐 알미늄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들, 이런 기업들도 안 움직이고 해서, 진짜로 호재 기사를 떠나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봤을 때 저는 조일 알미늄이 아직 주가가 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2차전지 갈 때도 못 갔고 오히려 빠졌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고점 대비 이제 쫙쫙쫙쫙 빠졌었기 때문에, 이제 대형 종목들이 리드를 할지, 아니면 이제 아직 안 올랐던 그런 이제 2차전지 주가 좀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겠죠.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,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아까 올랐던 이제 뭐 DA 테크놀로지 한번 쫙 올랐다 빠졌고, 뭐 A-프로도 이제 좀 많이 빠졌고,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중소형주가 자리를 다시 잡아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네요. 그리고 지금 뭐 EV 수송도 뭐 2차전지랑 코로나랑 지금 저울질 많이 하고 있는데, 얘도 뭐 어찌됐든 여러가지 이슈 나온 거 대비 주가가 못 올랐죠. 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올해에 좀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지만, 안 되더라도 뭐 내년이 좋겠다. 내년이라고 해봤자 뭐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뭐 조선주도 한번 얘기했었는데, 이제 조선주도 한번 보시고, 일단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조선주를 얘기를 하면 또 말을 길게 해야 하기 때문에, 오늘은 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HLB 테라퓨틱스도 오늘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. 2, 3%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살아있다라는 거, 이제 지수 차트 보면은 많이 빠졌다는 거,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, 그리고 이제 순환매 다시 타는 시즌 몇 거래일 이내에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연말 맞이하고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